1년 동안 그냥 와서 계속 저한테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아휴 말하다 보니 답답하네. 저는 어떤 성격과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이런 거. 나중에 싸울 때는 아주 죽도록 싸우거든요. 이 유튜브 채널의 미래를 제가 전망을 한다고 하면 지금 마음이 되게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좀 위험하다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아직 겁내하시는 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시다면? 첫 번째는요, 내 마음을 잘 모니터링하는 습관은 항상 도움이 됩니다. 항상 도움이 돼요. 내가 지금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행복한지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는 건 되게 중요해요. 이걸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나중에 보면 잘못된 경우들이 있어요. 객관적으로는 우울하지 않아도 되거나 실제로는 우울하지 않은데 본인 상태가 그냥 본인 생각에 본인이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는 상담을 한두 번만 해도 딱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것, 요거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행동하십시오. 행동이라는 게 제일 좋은 건 이제 전문가를 찾아오는 행동이 좋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문가의 상담이나 아니면 가이드가 없다 하더라도 본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우리가 몸이 아파요. 근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나을까 안 나을까? 가면 약 줄 텐데 그 약이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이걸 계속 고민하려고 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아파지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일인데 되게 심각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단계까지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심리적인 문제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프면 도움을 요청하고, 많이 아프면 전문가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이지고잉하고 쉽게 생각하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세 번째는 그 효과가 있습니까? 본인이 노력한 만큼 효과가 있다가 가장 정답.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실은 상담에 안 오시는 분들은 의지가 없거나 의지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떨어지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 이제 브런치 글 중에 제 내담자분들이 훌륭하신 3가지 이유, 이런 글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어쨌든 오셨거든요. 네. 두 번째는 와서 어쨌든 오는 것만 해도 노력이지만 그 안에서 이제 같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들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 결과를 엔조이하고 즐길 수 있고 만끽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는 거죠. 똑같아요. 몸짱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헬스클럽에 다 가야 되고, 헬스클럽에서 있는 그 어려운 과정들, 막 이거 들어야 되지, 30분 뛰어야 되지, 이걸 견뎌야 몸짱이 되듯이 마음의 문제도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 본인 상태를 알고 행동하라. 이것이 이제 제가 가장 강조하는 2가지. 그래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노력한 만큼 본인이 얻을 수 있음, 이 생각을 꼭 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심리학 박사님의 동기부여 요소가 궁금합니다. 저도 똑같아요. 남들만큼요. 기본적으로는 저희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요, 저희 직원들 위해서 일하고요, 이 사람들을 잘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있고요. 아빠로서의 책임감이나 아니면 조직의 리더로서의 책임감,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두 번째로는 좀 남들하고 특별한 동기가 있다 그러면 그건 결국은 이제 선이죠, 선. 선이요? 예, 착할 선, 혹은 베푸는 선.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인간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는데 이로움을 준다, 이런 차원에서의 선. 그래서 제 이름 마지막 자가 진짜로 착할 선인데. 아, 그래요? 예, 저희 아버님이 왜 이런 이름을 지으셔서 내가 이러고 살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제 동기 중에 하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은 대체로는 한 3년, 5년 전, 10년 전 이상이 되면 그래도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거쳐가신 내담자분들은 대부분 다 기억을 하거든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딱 보면 제가 10년 전에 만났던 분도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아, 이분 MBTI 유형에 모였다, 이런 게 대부분 떠오르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관심, 아니면 애정, 아까 말씀하신 인간에 보다 조금 더 특정적인, 저는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 아니면 별로 관심은 없어요. 네. 제 내담자, 제 고객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는데, 그런 게 제 동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선생님 맨날 와서 힘든 얘기만 하는데 어떻게 그걸 견디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실은 그분이 힘든 얘기를 하시는 건 맞죠. 하지만 저는 끝을 보고 치료를 하거든요. 이분이 힘든 것들이 해결되고 나서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 제가 정말 이렇게 다시 웃을 줄 몰랐어요,
혹은 제가 이렇게 다시 건강함을 찾을지 몰랐어요. 이럴 때를 보고서 치료를 하는 것이지 힘든 것만 내내 놓고 보면 어떻게 그거 견디겠습니까? 그래도 이분이 노력을 해서 이분도 노력하고 제가 잘 도와주면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얻는 순간이 올 것이다. 이거를 목표로 하면서 실은 과정을 참는 거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길어. 어떤 경우엔 1년도 넘게 걸리고요. 그동안에 그분은 1년 동안 그냥 와서 계속 저한테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근데 뭐냐면 그게 이제 치료 재료니까요. 네. 저한테 분노를 하는 거를 상담에서도 보이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저한테 나타나는 분노를 다루면서 이분이 가지는 분노 패턴의 문제점이나 개선점들을 다루어서 여기서 연습을 해서 다른 데서도 연습을 해갖고 사람들 관계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괴롭히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끝을 보고 견디는 거죠. 아휴, 말하다 보니 답답하네. 단전에서 나오는 한숨이. 지금 대학에서 열심히 심리학을 배우고 꿈꾸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시는 후배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심리학이잖아요. 네. 심리학이잖아요. 네. 첫 번째는 공부만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고 싶어요. 공부만 하지 말라. 네. 사람의 얘기는 특히 리얼 피플 스토리라는 건 정말 사람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 얘기, 아니면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 얘기, 혹은 내 주변의 사람 얘기, 이런 것 하나도 놓칠 거는 없다. 이렇게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 이런 것들이 심리학의 가장 큰 연료인 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꼭 유지하라. 두 번째는 그래도 공부는 필요하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사람 좋거나 사람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과 다른 이유는 결국은 시오리거든요. 이론이 있고 로직이 있고 근거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심리검사라는 툴을 이용해서 보다 정확하게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학생들을 대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하나하나 배우는 것들이 나중에 다 소용이 있다는 얘기들을 선배들은 다 해요. 특히 제가 항상 하는 말로, 제가 임상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는 석사 때 배운 것들이 지금 되게 유용하게 쓰이고, 병원에서 수련받은 걸로 내가 지금 20년을 넘게 임상가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우리가 일반인이 아니고 전문가라는 차원에서는 결국은 공부예요. 그런 다양한 사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그 다음에 그것을 평가하거나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방법론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남자는 이래, 여자는 이래,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심리 전문가예요. 자기 살아온 인생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을 본 것으로 인한 나름대로의 시오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편견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 우리는 이제 편견을 가진 것은 이제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전문가라는 건 객관성과 타당성을 가져야 되므로 그것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마라. 세 번째는 먹고 살 길을 찾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봉을 못 받아서 돈, 월급이 적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심리학은 기초가 됐어요. 기초가 됐다. 예, 옛날처럼 이렇게 심리학을 했다 그러면 심리학을 가지고 치료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심리학은 모든 그 사회적 활동이나 사람이라는 것과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기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에 대한 이해를 어디와 연결시킬 것이냐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심리치료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게임 개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공정 자동화일 수도 있고, 부부관계나 성격, 매칭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저희 학문도 응용심리학이지만 이걸 어디에 응용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이제 먹거리, 뭘 먹고 살래에 대한 관심을 좀 포괄적으로 가지면 훨씬 더 좋습니다. 버는 것뿐만 아니라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저는 어떤 성격과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이런 거.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성격과 결혼해서 맞는 성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편하죠. 서로 이해가 되니까. 스파크는 없죠, 그 대신에. 완전히 다른 유형의 사람하고 있으면 스파크가 팍팍 일어나죠. 신기하고 자극적이고. 근데 나중에 싸울 때는 아주 죽도록 싸우거든요.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스타일이 달라서. 즉,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게 이제 비즈니스나 아니면 내가 평생을 못 바쳐서 어디에 헌신할 것이냐, 이런 차원으로 보면 이게 되게 이제 좋은 주제들이 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는 끝도 없어요, 주제가.
또 지금 뭔가가 변할 것 같은 시기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변할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생존력이 강해서 네. 환경이 변하면 사람도 변하거든요. 거기 맞춰서 변하니까. 그럼 심리학자들은 그걸 쫓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활동도 다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해요. 후배들하고 이제 가끔 편하게 비공식적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진정한 인상심리학자가 되려면 결혼을 해라. 개고생을 해봐야 된다. 단 이혼을 하지 마라. 죽도록 개고생을 해봐야 되니까 피하지 말고. 예. 정말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사람을 밑바닥까지 보려면 결국 그 정도 레벨까지 가야 되니까. 두 번째, 진정한 임상심리학자가 되려면 애를 낳아봐라. 한 단계 더 갔네요. 그러면 이 무한 책임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내가 직접 겪어보면 네가 상담하거나 대할 수 있는 사람의 폭이 확 넓어진다. 이 교과서로 배우는 부모의 역할 이런 거랑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저의 그 미래 비전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저도 애를 키워오다 보니까 정말 유전이 관심이 있게 되더라고요. 유전이요?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요즘 유전적인 요소들이 심리적인 성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공동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과도 이렇게 통합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시각을 좀 넓게 봐서. 네, 사람이라는 것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심리학은 필요하니까요. 개인으로서 혹은 오랜 심리학의 길을 걸어오신 박사님으로서 박사님의 꿈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정신과가 실은 이제 의과대학이거든요. 네. 정년 70세의 교수직인 거죠. 근데 30대 초반에 글쎄 뭐 그 학교에서 저를 뽑아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크게 문제가 없으면 거기서 이제 교수직을 얻어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쪽 바닥으로 뛰쳐나오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정신과라는 건 이렇게 진료실이라는 건 날 찾아오는 사람 중심으로만 돌보게 되잖아요. 네. 제가 가진 능력이나 기술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걸 진료실에 찾아온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넓은 세상으로 갈 것이냐 요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일단 좀 넓은 세상으로 가보자 이러면서 제가 컨설팅 회사도 차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했던 심리학자에 해당하거든요. 네. 제가 벌써 한 20년 전에 VR을 이용한 운전공포증 치료 프로그램 뭐 이런 거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이 개발되고 전문가들도 많지만 그때만 해도 되게 획기적인 거였고 특히 요즘에 이제 AI라던가 이런 것들 유전적인 것들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AI라는 것도 결국 사람을 대신하는 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AI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기계적인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 뭐 이런 거 물리적인 분석에 기초해서 하는데 이게 깊이 있는 질적인 분석이나 아니면 감정적인 요소, 동기적인 요소 이런 것까지 들어가려면 결국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게 이제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관심 요소들인데 심리학만 가지고 이제 뭔가 성공할 수 있는 혹은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융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다른 학문이나 어떤 기술적인 접근들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보다 넓은 사람들 혹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심리학과 관련된 이제 능력이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엔조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 꿈과 비전이고요. 네. 거기에 제 이름이 들어가도 상관없고 안 들어가도 별로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그런 것들은 보통 공동작업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원어브댐으로 들어가는 거지 저 혼자만의 업적이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정리하면 저는 저의 지식이나 노하우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은 배품이나 나눔에 이렇게 활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꿈이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행복 수준이 60이면 65점, 70점으로 올라가는데 뭔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제 어렸을 때부터 전문가로서 지금도 아마 미래에도 가질 저의 꿈과 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귀하신 분을 참 누추한 채널에 감사하게도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저도 들으면서 좀 많이 깨달은 것도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얘기할 거리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힘든 거 있으면은 많이 좀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라.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우리 윤선 박사님께 예, 제가 이제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네. 선물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 저랑 이제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나눴는데 이 유튜브 채널의 미래를 제가 전망을 한다고 하면 첫째, 네. 빠른 성장이나 급격한 대박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포기했어요. 그 부분은. 본인도 안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그 우리 크리에이터의 성향 자체가 그렇지도 않고요. 두 번째, 꾸준함이 본인을 성공하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이거 100%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아마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계속 보면. 근데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막 거의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이런 분들은 속도는 느리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쫙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유튜브에서도 뭐 대박 나는 채널 이런 것들은 또 그 대박으로 죽기도 해요. 예. 이런 것처럼 이렇게 좋은 콘텐츠 저한테 보내주신 질문지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질문들을 저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보내셨나 막 제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진지함과 꾸준함이 아마 빛날 날을 조금은 기다리셔야 되겠지만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조언 드립니다. 사실 오늘 제가 생일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아, 진짜로 생일이거든요. 네. 아, 오늘 정말 진짜 좋은 선물 받았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 이거 어그로로 꼭 내보내셔야 되겠네. 그래야겠어. 오늘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원하시는 꿈 진심으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 마친 건가요? 잘 됐어요.